탄핵 심판이 종반을 향할수록 여권의 고심도 좀 깊어지는 듯한 분위기가 좀 읽히는데 혹시 모를 조기 대선에 야당은 좀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데 여당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요. 당내 투톱인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적대한 적이 있는데 이걸 두고도 개인 차원이다. 이렇게 강조한 걸 두고서 윤 대통령이 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싱크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개인적인 차원에 가는 거지.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는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다.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이고 지금은 직무정지 중일 뿐이 아니겠어요. 야당의 어떤 의원님이 왜 구치소까지 찾아가냐 그러는데 구치소에 집어넣었으니 구치소로 찾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윤 대통령이 접견이 왜 지도부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한 거냐 이렇게 좀 불편한 기색을 이런 말에 대해서 보였다는 건데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보면은 이제 중도층을 눈치를 보다가 윤 대통령이 좀 불편함도 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투쟁이 광장에서 사실상 효과를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광장에서 어떤 강렬하게 분출되는 감정이나 이런 거에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 차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얘기로 한창 논란이 됐을 때 왜 정리를 하지 않았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이게 좀 부적절하고 이게 정치 선동일 수 있고 이게 옥중 정치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대통령이 정치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것들의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적으로 하긴 했지만 개인적인 차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가신 당대표에 준하는 비대위원장인 분이 그거를 모르고 그냥 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 이제 와가지고 상황이 조금 눈치를 볼 상황이고 대통령도 좀 불편해하니까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비겁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이렇게 눈치를 보는 이유 또 하나는 이제 혹시 모를 조기 대선이지만 이 밖에 지금 여권에서는 올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오세훈 시장하고 홍준표 시장이랄지 일단 잠룡들은 어쨌든 조기 대선 모드에 준비에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행보는 못하지만 네. 대통령 선거가 조기 대선이 실시될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하지 않고 일단 탄핵의 어떤 결정이 난다부터 하면 시간이 좀 늦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물밑에서는 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여당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강성 보수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건 탄핵 인용의 기각에 대해서는 그러면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100% 확신하고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탄핵이 인용될 것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럼 대비를 해서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지금 보수층에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비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인용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사실은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죠. 아무리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물밑 잠룡들도 그래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 조기 대선이 혹시나 확정된다고 하면 그때 준비하면 좀 늦을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변론 종결 시점에서 네. 등판을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도 사실 지난번에 행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50명 정도 모였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적인 대선 출마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런 행사였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바닥에서는 이제 조기 대선을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권의 어떤 셈법이 좀 복잡해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씨가 연일 여권 대선 주자들로 분류되는 인물들이죠. 오세훈, 홍준표 시장을 겨냥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하는 분위기 같은데 명태균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부인하고 있죠. 먼저 오세훈 시장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제 뭐 기웃거리는까지 포함하면 뭐 4번 정도 본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자료들이 있습니다. 전국 주도권을 가져가려면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 말을 통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명태균 씨도 신병이 확보돼 있는 상태. 수사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굉장히 날을 세우다가 이 새로운 국면에서는 또 오세훈, 또 홍준표 시장까지 좀 겨냥한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폭로전을 이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혼자 죽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인 자체는 포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소된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은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고 네. 더는 형량도 굉장히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하고 자기 자신하고 이제 관계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관계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다 부인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 자체를 쓰레기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감정이 이제 복받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뭐 극단적인 언어를 쓰더라고요. 뭐 껍질을 벗기겠다는데 저 사람은 물론 이제 저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수사도 되고 처벌할 건 처벌해야겠죠. 그런데 저 사람의 어떤 행태랄지 그런 걸 보면 스스로 좀 돌아봐야 돼요. 스스로 얼마나 나쁜 짓거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반성을 얻고 그 모든 것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저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수준 낮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게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혼자 죽지 않고 죽을 바엔 같이 죽겠다는 그러한 뭐 태도인 것 같아요. 뭐가 진실이고 뭐 자기 뭐가 대선까지 영향력을 좀 끼치겠다, 끼쳐보겠다 이런 그렇죠. 그런가요? 대선을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흔들어 놓겠다. 전에도 자기가 어떤 선거에 있어서 많이 흔들어 놨는데 이제 대선도 내가 한번 옥중에 있지만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흔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있던 버릇과 습관을 못 고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김상희 부대변인. 일단은 두 당사자는 지금 펄쩍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펄쩍 뭐 새빨간 거짓말이다. 수사 빨리 하라. 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실체가 뭘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혹에 대해서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주 설명을 해도 그냥 그 단순하게 꼬리 자르기식 설명으로 느껴지는 설명이 아니라 네.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자기 캠프나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취재하고 알아봐서 설명하는 성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의혹이 쉽게 풀리진 않습니다. 왜? 저분들이 권력자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여나 야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가 됐든 다른 뭐 국회의원이 됐든 그거는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명태균 씨는 제가 볼 때 지금 일부 여권의 핵심 실세들에게 일종의 어떤 사감, 반발심 이런 걸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굉장히 뭔가를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고마움도 모른다든가 아니면 뭐 배신을 한다든가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요. 네. 그것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본인 자체는 그렇게 좀 느끼는 거 아닌가 싶고 네. 거기에 저분 스타일 자체가 자기 과시형 나르시스트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할 때 자기 과시가 좀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나르시스트로서 좀 항상 칭찬을 받거나 그거에 대한 확인이 돼야 되고 뭐 이런 형의 좀 인물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또 지금의 상황에서도 또 증폭돼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개인 의견과 분석까지도 한번 들어봤고요. 자, 야당 얘기 해보죠. 이재명 대표는 어제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요.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진보 정권이 아니에요.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이 돼야 되고요. 이 사람들은 보수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클릭 안 했어요. 원래 우리 자리에 있는데 저들이 워낙 분배, 공정이란 문제를 가치를 버리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너무 크게 보였던 거죠.
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민주당도 변해야 된다는 발언. 네. 조금은 이게 뭐지라고 하는 좀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또 보면은 통합 행보를 나서고 있고 지금 보면 모레죠. 박용진 의원입니다. 비명계로 불리는데 뭐 공천을 못 받았다, 지난 총선 때 네. 이렇게 좀 반발했던 인물인데 이런 행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변해야 된다. 뭐 좋은 말이에요. 변해야죠. 네. 누굴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 중에서 정치적 워딩 중에 굉장히 저 사람이 좀 선점을 했고 잘했다라고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항상 뭐냐면 네. 목적이 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를 들어 뭉친다면 네. 무엇을 위해서 뭉치는 거냐? 그래서 당정일체를 하면은 이게 무엇을 위해서 당정일체를 하는 거냐? 이게 국민을 위한 거냐? 특정 권력을 위한 거냐? 이런 걸 질문하잖아요. 똑같은 질문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 변해야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변해야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위해서 민주당이 변하는 법을 아시려면 본인의 생각만을 가지고 당을 운영할 게 아니라 폭넓은 소리를 들으면서 민주당의 기본 방향은 유지를 하면서 네. 거기에 그 포용성과 확장성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 전체가 정체성이 바뀌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보다 많은 국민에게 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건삼 변호사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뭐 우클릭이나 여러 말도 나오고 있는가 하면 약간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받아들일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중도 보수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변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변해야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변하는데 변하는 척 했다가 원위치 왔다 변하는 척 했다가 원위치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변하고 싶어도 이재명 대표 눈치 보느라고 민주당이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잖아요. 그 주종 관계가 주인은 이재명이고 종은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민주당 이끌고 가야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면 우클릭에 대해서 뭐 그게 아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까지 우클릭이던데 그러면 지금 언론이 또 가짜 뉴스 전파한 겁니까? 뭐 민생 지원금이 25만 원 포기한다고 놓고 또 원위치 왔잖아요. 여러 가지 성장과 관련해서 얘기하다가는 뭐 아예 반대적으로 반기업과 관련된 그런 법만 쭉 발의를 하고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표만 쫓아가지고 저런 어떤 현란한 현올림 자체는 사실은 이제 본인의 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